감사합니다. 이동호입니다. 이 젊은 시절 한번 잘못하니까 평생 그놈의 주사파 달고 다니고, 제가 지금 회개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정광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우파된 지도 꽤 됐는데, 뭐 저희 핵심들이니까 여러 번 들었겠지만,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멘트 중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예 외우셔야 돼요, 그 내용을. 그러면 대통령이 왜 피를 끓는 심정으로 말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비춰보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은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는 주사파들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틀어주십시오. 3번. 이게 지금 민노총 간첩단 조직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석건호가 있습니다. 석건호뿐만 아니라 민노총은 아예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있죠. 양경수가 이석기의 직계 후배고,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연합 소속이니까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조직 쟁의국장, 이 둘이 전부 간첩이란 얘기예요. 이들에게 내려간 지시를 좀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요, 2023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 얘기 나왔을 때 북한이 내린 지령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핵테러 행위가 전 인류에 대한 학살 행위다 라고 이거를 가지고 싸우라고 지령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성명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날 국회에 나와서 한 성명입니다. 그 뒤에 내용 보세요.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아까 뭐예요? 전 인류를 향한 핵테러라 그랬잖아요.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북한이 지령한 내용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1조 6천억이 낭비됐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 아직 단 한 건도 오염 사례가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틀어놓으려고 간첩단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행동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요, 민노총 간첩단에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린 지령문입니다. 이게 3월 21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죠. 아직 취임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 내용 보세요.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 4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파란 걸로 읽어보세요.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중계하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라고 북한이 지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윤석열 놈과 일가족 속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요. 이 북한이 이렇게 지령하니까 줄기차게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측근들의 부패 충윤, 이걸 가지고 그 맨 밑에 보세요.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제2의 촛불 항쟁처럼 일으켜라. 그러자요, 딱 3일 있다가 민주노총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문이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결의문인데요, 맨 밑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다. 뭐를 위해서요? 탄핵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대로, 하나는 후쿠시마로 싸우라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주호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노총에게 지시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오자마자 투쟁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요, 이채원 참사가 나왔을 때, 이들이 2023년도니까 11월 달에 나왔을 때요, 그 북한이 낸 지령입니다. 근데요, 저희 때랑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랑. 뭐냐면 아예 투쟁 구호까지 지정해줘요. 투쟁 구호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위에 보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켜라. 그 다음에 밑에 국민이 죽어간다. 옆에 보세요. 국민이 죽어간다 있죠? 이게 바로 그 뒤에 저들의 촛불행동 집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싸우라니까 그 시위 군중 속에 뭐가 있으면 까만 거 보세요. 퇴진이 추모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이번 그 헌재 최후 진술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예, 다음. 예. 이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밝혔는데 대통령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이번에 국방 예산이 0.65%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했거든요. 0.65%는 큰 거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면 사람 몸 중에 눈만 콕 찍어서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 어디로 가지 못하고 활동을 못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눈과 관련된 것만 딱 뽑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했는데 한번 보세요. 드론,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사업에서 보지만 거의 대부분은 드론 가지고 합니다. 이제는 탱크요 거의 힘 못 써요. 드론에서 무기 실어가지고 때리잖아요. 이번에 드론 예산 100억을 책정했는데요, 그 중에 싹 없애버리고 5,600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드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북한은 드론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지스 하면서 발사하는, 우리는 함에서 공중으로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 핵을 해나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이지스 하면서 발사합니다. 그 비용을요 119억 5,900만 원을 했는데 5억 남기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요 정보 예산 86% 없애버리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짓은 간첩들이 한 짓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로 북한의 편을 들어서 북한이 싫어하는 것만 못하도록 만든 거, 이것이 바로 간첩질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했던 거고,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호소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을 여러분 알지만 짤막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넘겨보십시오.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이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그 다음요,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홍장원 메모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증언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몬 결정적인 두 가지 증언입니다. 아시지만 홍장원 메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2월 6일입니다 곽종근이가 이 박선원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했다. 넘겨보십시오. 이 내란 프레임의 기획자는 박선원인데요, 그 다음요, 예, 이 홍장원과 박선원이가 만난 행적이 있습니다. 이 홍장원도 박선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의 지시를 받았어요. 다음요, 그 다음에 12월 6일 박선원하고 김병주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찾아갑니다. 12월 6일. 그런데 최근 증언에 따르면 12월 5일 날 이미 우리가 간다고 이야기하고 뭘 물어볼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도 박선원이가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월 6일 박선원과 만나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명단을 발표했죠. 그리고 명단은 박선원이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 뭐라고 했답니까? 여러분, 그 명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기본적으로 계엄에 반대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내려간 지시는 정치인의 동향 파악 지시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메모 중에 알겠지만 그 안에 가피란 게 덧붙여 쓴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필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결정탄데요. 거기에 보면 1조, 2조 체포조를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구금시설에 구금하라고 해요. 그래서 정치인 동향 지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로 바뀐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곽종근 증언 가지고 대통령을 뭐로 엮었습니까? 안에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국회를 끌어내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내란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에 국회에 몇 명 들어간지 아시죠? 국회의원 190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의원들에게 보좌관 한 명당 보통 10명 정도, 의원 하나에 10명 이상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관들만 쳐도 몇 명 정도겠습니까? 1000명이 우선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국회 직원들 500~600명 이상 있었고요. 또 일반 좌파 시민단체들 해가지고요, 최소한 그 안에 3~4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전사 요원은 몇 명 들어가 있었을까요? 15명입니다. 그래서 김영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거기서 내오라는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특전 요원들 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앞에 그 누굽니까? 그 김병주하고 박선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영현 장관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을 빼내라. 이게 나중에 헌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이거를 그 후에 이 박선원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요원을 빼내라는 거를 국회의원을 하고 조용히 말하니까 아예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것이지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말을 바꿉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했다고요. 여러분 15명 가지고 무슨 제조로 3~4천 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냅니까? 오히려 특수전 부대들 들어가다가 아예 걔들한테 뭡니까? 그 불 끄는 걸로 아예 그냥 그 분무기로 맞아가지고 접근도 못했잖아요. 누구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에는 김영현 장관의 말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란으로 조작한 것이 바로 박선원이라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최근에는 이것이 다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아시지만 홍장원 메모 한번 볼까요? 홍장원 메모. 홍장원 메모가 지금 그 메모에 가필한 사람이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박선원 글씨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으로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던 정치인들 전부 다, 아니 그 군인들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주사파들의 장악되어 대한민국의 혼란의 주범들인데 그들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이런 정당한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몬 저들이 내란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 이재명과 박선원 저들이 바로 내란이고 반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7일부터 싸웠습니다. 전국이 언론이 대통령을 전부 계엄으로 내란으로 몰고 아예 방송이 24시간 대통령 내란 숙이라 볼 때
정광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깨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20대 30대가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후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감옥에 나오셨지만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반란에 가담한 박서로한,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따른 공수처장, 그 다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이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저는 잠깐만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학성 교수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190명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국민혁명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